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근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오늘은 교민 죽는 필리핀, 안 죽는 베트남,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공이 아주 높으신 필리핀 교민분의 부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은 그 질문하신 대로 일단 교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베트남은 교민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리핀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도 베트남은 죽이진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꼭 죽어야만 죽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모든 자본금이 다 그들의 그 나라의 못된 관리들이나 아니면은 그 관리들과 결탁한 또 한국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모략이나 공작으로 다 뺏기게 되면은 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되겠죠. 죽지를 못하니까 자기 손으로는.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은 한국의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간 제조업체들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뺏은 사람만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뺏긴 사람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이 꼭 죽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필리핀은 왜 사람을 죽이고 베트남은 사람을 안 죽일까라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의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배경,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리핀은 똑같이 서양의, 베트남과 똑같이 서양의 그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짧은 기간 정도 살았고, 필리핀은 그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를 아주 오래 살았죠. 그런 역사적인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은 사람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잘 체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거죠. 국가의 권력으로 범인을 잡고자 한다면은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국가도 당의 소유입니다. 군대도 당의 소유입니다. 경찰도 당의 소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만 하면 베트남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에 반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범인을 당에서 잡고자 결정을 내린다면은 가족을 고문을 해서라도 잡아냅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반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이 그 살인을 하죠. 필리핀은 정치적인 그 이유, 재산에 대한 그 이유, 아니면 명예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일부러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런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또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덮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은 일단 상당히 많은 그 총무살인 조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디 어느 지역에 많다 이런 정도까지는 다 알려져 있죠 이미. 그렇지만 꼭 국가에서 잡아야 되는 이런 범죄는 잡죠, 경찰들이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그 카피트 트레스의 부시장이 사살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부시장을 죽인 범인이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부시장이 다음 선거 때 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죽여버렸다. 이것을 이제 목격자를 내세워 가지고 그 증거를 찾아서 잡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국가기관에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잡지만, 또 수많은 정치적인 살인 사건이 지금 묻혀 있는 게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런 게 이제 필리핀의 살인이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살인은 대부분 교민 간의 그 이권, 교민 간의 이권 때문에 그 갑과 을이 필리핀의 범죄 조직 또는 필리핀의 그 권력 이런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예를 들면은 베트남 경찰한테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큰일 나니까. 베트남에서는 체제가 달라가지고 뭐 경찰이 외국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조직폭력배라는 것들도 자기 나라 사람끼리는 마구제비로 때리고 막 잔인하게 그 사지도 절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미 그 베트남 공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교민 간의 알력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경찰에다가 저 사람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야지 베트남 공안한테 저 사람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돈을 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또 베트남 경찰한테 돈을 주고 저 새끼가 더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베트남에서 교민끼리 이 분쟁을 할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그 정도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필리핀은 알아서 이 새끼 너 가만두나 봐. 그리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경찰관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받아서 오달 주면은 감쪽같이 죽여주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국가 조직이나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교민들끼리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꼭 죽이는 것이 안전하냐, 또 안 죽이는 것이 안전하냐,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쏴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죽이질 않습니다. 불구를 만듭니다. 불구. 베트남에 가서 사시는 교민들,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딱 두 발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쭉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 처단을 할 사람들을 앉혀놓는 거죠. 두 다리 쭉 뻗게 해가지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정글도로
닭 발목 자르듯이 사람 발목을 정글도로 내리쳐서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발목이 없으니까 안진뱅이로 사는 거죠, 평생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땅 하고 죽여서 끝내버리지만 베트남은 일단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렇게 불구를 만들어 놓은 거는 형사적으로도 틀립니다. 이건 살인이고 저거는 일종의 그 폭행이죠. 폭력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베트남 사람들이 죽이지 않는 거죠. 가령 조직폭력배나 이런 범죄꾼들이 형사나 검사를 한테 원한을 갖고 형사나 검사를 칼로 찌르면 크게 걸립니다. 뭐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뭐 엄청나게 걸리지만 그런 형무소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검사 부인, 검사 애, 형사 애들 이런 사람을 찔러버립니다.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찔려서 불구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 그 수사관들은.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막 못하는 거죠. 수사도 겁을 먹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범죄의 각도가 다릅니다. 필리핀에서는 뭐 크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큰 제조업체가 필리핀은 없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기껏해야 뭐 전자제품 뭐 그 조립하는 거 이런 정도나 아니면은 뭐 그 조그만 그 뭐 이상한 뭐 숯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커다란 뭐 조직적인 거 이런 거 본 적은 없지만 베트남은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서 재산을 뺏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냥 비근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대우 호텔이 있습니다. 하노이 가면은 대우 호텔이. 그 대우 호텔이 베트남으로 넘어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이름이 대우 호텔입니다. 대우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김우중 전 회장님도 하노이에 지금 계십니다. 한국 못 가니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지만 이미 재산은 다 베트남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몰려가서 중국 공산당한테 회사를 뺏기고 중국 사람들 회사를 뺏기고 중국에 기술이 넘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화웨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화웨이에서 기술 개발했겠습니까? 삼성에 있는 사람들 다 넘겨준 겁니다. 돈 받고. 쉽게 말하면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다못해 삼성에 근무하다가 큰 돈 받고 삼성에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화웨이 가서 500만 원 받고 일해주면 그것도 기술 절도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막 드러내놓고 중국은 하지만 그리고 과실합니다. 중국은. 베트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중국 기업체들이 베트남에 와서 다 뺏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름도 그대로 있고 중국 깃발도 그대로 있고 회사 깃발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장 이름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사람들 하면서 돈은 다 빼가는 거죠. 그리고 기술도 이미 다 뺏어가. 해서 방에다 축적이 정리가 돼 있는 파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기술도. 지금 박장의 삼성이 엄청 크게 그 공장을 짓고 일을 하지만 삼성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벌써 공산당원들한테 딱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돈 공세, 여자 공세를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 지금 다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신 다 도청합니다. 베트남은.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다 100% 합니다. 100%.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베트남에 갔다. 그 삼성 그 법인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24시간 감시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집안에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지, 밥만 먹었는지, 국은 뭐 먹었는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여자하고 잤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얼마나 그 공산당들이라는 게 심하냐면은
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남자들하고 섹스하기 전에 음모까지 쉰다고 할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의 음모를 다 그 핀셋으로 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때. 그래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이 옛날에 그 소장료 낼 때 벼 이삭 따가지고 이삭 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 나달. 그런 식으로 막 그 다 세분화돼서 인물 줘가지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 거, 또 타고 다니는 거, 입는 거, 뭐 의약품, 그다음 한국에서 통화하는 횟수, 그 대상,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파악이 돼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기술도 이미 저는 베트남에 싹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애국심이 충만해 있고 애사심이 충만해 있고 하겠습니까? 지금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LG도. 제가 다 이런 거는 거기서 눈으로 본 거고 잘합니다. 그 사람들 제가. 그 베트남 측 파트너를 잘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사람을 적대시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적대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끝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결과적으로는 싹 다 넘어간 거죠. 바로 김호중 회장님을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게. 이미 대우에서 투자한 건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대우전자도 당시에 50대 50 합작이었었는데 대우전자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 사장실에 일이 있어서 사장을 만납니다. 대우전자. 그러면 비서들이 1번 간격으로 커피 갖고 오고 물 갖고 오고 뭐 콜라 갖고 오고 털랑달랑 합니다. 뭔 얘기 하나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는 높은 분들, 대기업에 있는 사장급들은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밑바닥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감시하는구나 알죠. 바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문지기가 빨갱입니다. 걔가 제일 높습니다. 몇 시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누구 만나고 얘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따는 그런 직책에 하위 직책에 있는 여자지만 눈빛을 보면 당당합니다. 걔 제일 높은 겁니다. 당원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사회체제가 한국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처럼 총을 쏴가지고 뭐 끝을 이런 게 아니라 표를 안 내게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이 욱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단독 투자 법인을 갖고 있었는데 단독 투자 법인은 100% 공인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회계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공인회계사가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제 회계 정리를 합니다. 세무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엑셀로 하는데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드래그 딱 하면 엔터 치면 합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딱 이제 그 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주산이 1급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주산 1급이면은 모조지 큰 모조에다가 10자리 숫자를 씁니다. 10자리 단위로. 그러니까 1876, 5432 이런 그 10자리를 해서 밑으로 10자리를 또 쭉 합니다. 그걸 암산으로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조지를 싹 말아가지고 한번 쭉 내립니다. 밑으로. 그리고 싹 올립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 그 암산으로 다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지 않은 짧은 장부를 제가 보는 순간 틀린 걸 알았습니다. 잠깐.
너 이거 좀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들어가 딱 맞다 이거예요. 컴퓨터다 이거야. 그래? 그걸 하면서 내가 암사로로 딱 해갖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로 다시 놓고 하니까 내게 맞는 겁니다. 누렇게 뜨는 거죠. 이 공인에서 그 빨갱이가 그렇게 해서 외국 회사를 뺏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탈세만 하게 되면은 탈세한 것만 나중에 걸려도 탈세한 것만 물어냅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막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불성실 신고라고 해서 인정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아주 그 젊었을 때 배웠기 때문에 이 영문 키만 있는 노트북,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다 훔쳐가고 그러면은 노트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애들 사다 주죠. 그런 노트북을. 거기에는 이미 다 이제 도청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씁니다. 그럼 이 새끼도 묻죠.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글이 없으니까 키판에. 그럼 한글을 일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한글판이 없는 키보드 판을 놓고 막 칩니다. 일본에 500달 쳤으니까 손가락에 배 있는 거죠. 빨갱이들이 다 놀라 자빠지죠. 그런 걸 보면은. 응? 그렇게 속속들이 제가 다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제가 돈을 크게 벌 수가 없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똑같죠.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그 어디입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장관 아들이다. 장관 아들이 왔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그냥 술 들고 가서 한 잔 따라주고.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무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똑같습니다. 당간부 왔다.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너무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그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보과, 우리나라 치면 정보과 형사죠.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형사들이 저하고 자주 감시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막 듣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베트남 군부대도 많이 초대돼서 이제 군부대 베트남은 군대에서도 군대가 사업을 합니다. 군대가. 그런 장비를 제가 수리해주고 뭐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군부대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안전하냐, 필리핀이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적으로 이렇게 딱 어디가 안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회 체제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베트남이 훨씬 더 무섭고 조직적인 나라죠. 베트남은 뭐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 가서 뭐 소매 장사, 지금은 그런 건 손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삼성 같은 데 와서 막 조 단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신도시들을 한국 기업들이 막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뭐 분양을 돈을 받고 그런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하는 작은 사업들은 그냥 말단 당원이나 그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손을 대서 뭐 이렇게 귀찮게 하겠죠. 큰 건 또 단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필리핀에 와서는 제가 대기업 그 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에도 대기업 그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필리핀에서는 불협화음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베트남에는 참 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 직원들도 정말 악랄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령 대기업 직원이 그 상사 이런데 그 법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근무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연줄하고 뭐 또 대기업 직원이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 물어보러 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또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대기업 직원이니까. 그런데 일부 못된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A라는 그룹의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A라는 그룹의 그 명성을 믿고 그 사람한테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자기가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앉혀놓는 거죠. 자기 거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자기가 이제 다 훈련시켜서 앉혀놓고 글로 보내는 거죠. 권리. 그래서 돈을 벌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빼내는 겁니다. 신상 정보부터 투자 정보까지 싹 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누굴 주냐면 자기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에 자기를 떠받드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등쳐먹는 또 불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식당 주인들 모임,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 모임, 또 한국의 지역 모임, 한국의 학교 모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눈도장을 찍고 바로 그렇게 이제 대기업 직원들한테 그냥 손 비벼가면서 그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그런 사람 정보를 빼내가지고 등을 치는 거죠. 그런 거는 아주 눈썰미 좋고 아주 세심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눈치 못 챕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필리핀은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베트남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모르는 게 또 베트남입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은 외국인이 갈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서울로 치면은 서울 근교에 구리시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부천이나 김포 이런 예를 들면 요 근처에 사는 그런 여자들이 서울의 강남의 최고 좋은 룸사롱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노이나 호치민 인근에 사는 여자애들, 그러니까 토백이죠. 못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하노이 인근에 사는 그런 여자애들은 하노이에서 최고 좋은 룸사롱, 쉽게 말하면 외국인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다닙니다. 그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반드시 현지 여자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뭘 사도.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여자들을 다 알고 오치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그런 걸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 여자들인데요. 다 알아냅니다. 다 빨아합니다. 아주 삭삭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길을 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베트남 남자놈들 데리고 다녀보십시오, 기사들. 탁 하면 정글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겁주고. 이런 지랄들 합니다. 차 망가졌다고 세워놓고 안 가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비유 맞춰가면서 빼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밤중에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여자를. 외국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집어던져 유리창 다 깨버려가지고 이웃 사람 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경찰에 신고하죠, 당연히. 공안에 잡아갑니다. 잡혀가는 거죠. 여자도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너무 못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죠. 인연이 이렇게 하고 돈을 훔쳐갔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 잊어먹었냐. 근데 이미 경찰들은 그런 내막을 다 압니다, 벌써.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알죠. 이 여자들은 경찰에 잡혀가는 그 순간 그때까지 벌어놨던 돈, 쉽게 말하면 그게 몇 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다 뺏깁니다, 경찰들한테. 공안이 무섭습니다, 베트남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돈을 뺏기고 그래서 너무나 분해가지고 몇 대 때렸다. 그런데 인연이 옛날에 한국 사람 누구, 미국 사람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빼서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공안이 말 안 합니다. 다 듣고 적습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아주 흐뭇해하죠. 그리고 너는 가라. 그리고 그 여자 때린 거에 대해서는 약값을 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끝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여자네 집안 다 잡혀오는 겁니다. 그동안 빨아먹은 거 1억이, 한국 돈 1억이 됐든 5천만이 됐든 베트남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인근에 사는 그런 가난한 집들이죠.
그쪽에서도 이제 막 또 돈을 쓰는 거죠. 위로 고안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다 뺏깁니다. 갖다 바치는 돈, 뺏기는 돈,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여자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돈 뺏긴 사람, 여자들한테 돈 뺏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되면은 딱 폼을 잡습니다. 그럼 여자들 다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받아. 왜? 돈 다 뺏기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애들은 싸구려 이게 아주 싼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데가 베트남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외국 사람이 필리핀 술집 가갖고 필리핀 여자애를 막 두들겨 패갖고 그 여자가 뭐 돈을 얼마를 외국 사람 이런 얘기 백날 해보십시오. 외국 사람 딱 집어넣어놓고 그놈한테 돈을 뺏는 게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과 베트남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베트남이 큰 제조업을 하기는 필리핀보다는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제조업을 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분께서 저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제조업하러 오는 사람들 말려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십니다. 뭐 말린다고 듣겠습니까? 다 그것도 인연이 있어서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분한테 빨리 정리하라. 정리하시고 차라리 작은 호텔을 하든지 모텔을 하든지 필리핀은 서비스업밖에 할 게 없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필리핀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서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합니다. 그런 귀농을 한국 농촌으로 가지 말고 필리핀으로 오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이 안전한가, 한국이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각자. 필리핀과 베트남은 그 국가 체계가 틀리고 또 문화적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도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틀린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좋다. 이런 말 하기가 참 단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제조업 하기는 베트남이 100번 좋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사업을 하게끔 국가가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신 잘하고 관리만 똑바로 하면은 저 뺏기진 않습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이제 그 운도 따라야 되고 능력도 따라야 되지만 베트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제조업을 하기가 이 필리핀 사람들의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보장을 다 받는 사람들의 그 횡포라는 게 아주 나쁩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의 그 노조원들과 북한의 노조원들은 질이 틀립니다. 남한의 그 노조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질이 악질이죠.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공산당이 다 죽인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북한 노조원들은 그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그 노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노조 등살에 다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여기 자동차 도요타도 옛날에 공장이 여기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도 여기 있어. 다 문 닫고 가는 겁니다. 구디어도 다 문 닫고 가고 버티질 못합니다. 노조의 자유국가의 노조 권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 서비스업을 하기는 필리핀이 좀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